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통영에서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아입니다. 참여하게 된 이유는 거의 제가 또 다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일남 삼녀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 그 아이들이 이 미래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의 삶이 저희가 살았던 그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꿔볼 수 있을지라는 의문점으로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길을 가는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지만 그 인원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려면 첫 계단을 올라가고 두째 계단을 올라가듯이 지금 아직까지는 첫 계단을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6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로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나요? 2부는 국내 이야기인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경제 관련해서 정책을 이제 꺼내셨는데 그 21일 이제 3월 21일이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감세 정책을 이제 꺼내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혁신 비전이라고 하면서 세금은 줄여주고 규제는 풀어주고 자본시장에 세금 투입을 늘려서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언론에서는 이걸 줄푸들이라고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서 들은 내용인가요 이거? 네. 박근혜 때 그거 재판 같아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줄푸세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 질서는 바로 세운다. 그래서 이게 줄푸세였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줄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금을 줄여주는 이제 그런 세법 개정안이 이제 2018년 정부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향후 5년간 세수 12조 6천억 정도를 이렇게 줄어들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선 공약이다 뭐 여태까지 계속 들어왔던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복지 정책을 되게 강화하는 복지 확충 기조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은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도리어 이제 세금 더 줄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내놓은 얘기는 규제 완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 지분을 갖고 있을 때 10% 지분 보유 의무를 하는 거를 이런 거를 이제 더 완화하는 이제 그런 규제를 이제 내놓았고 제 눈이 딱 띄는 그런 게 하나가 있었는데 기업 여신 심사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 혁신 기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에다가 3년간 대출을 이제 10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죠.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좀 단기적으로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3년간 주력 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12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고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이제 5년 동안 일자리 13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22일 날은 홍남기 장관이 추경을 편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미정인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추경을? 지금 미세먼지와 경기 대책용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상황 전반을 살펴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만한 사유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아니, 네. 줄푸세 한다면서 뭔 추경이에요? 그럼 줄푸세 줄을 없애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방송 얘기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세금을 투입할 만한 그거를 마련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국가재정법 1조 1항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발생한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네. 형식적인 거고. 네네. 아니 정말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돈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돈을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거에 뭐 그게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민주당이 정권 잡아서 처음 네. 출범할 때는 증세를 주장했잖아요. 그쵸. 복지하면 네. 이제 증세를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하냐? 임금 올려주고 증세해서 이렇게 복지를 강화하고 서민 증세가 아니고 부자 증세를 해서 네. 복지를 강화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 줄푸들이요. 줄푸들. 왜 이렇게 이름이 똑같을까요? 박근혜 똑같은 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관료들이 똑같은 글자만 바꿔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관료들이 만든 거예요. 네. 박근혜 때 했던 걸 그대로 지금 거의 재탕이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 증권 가지고 사고 투자하는 사람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요. 돈 부자들이. 기관 투자자들하고 뭐 부자들이겠죠. 그러면은 부자 증세 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안 하겠다라는 거네. 이 사람들은 앞뒤가 맞는지조차도 자기들이 말한 것이 앞뒤가 맞는지조차도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써준 대로 읽는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라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뭐고 고용 없는 성장이 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줄푸늘이 대표적인 이제 좌파 진영 옛날 사람들이 그 줄푸세 할 때는 민주당이 네. 공격했죠. 난리 엄청.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난리 쳤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이제 자기들이 하니까 이제 자기들 똑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도 모른다라는 그쵸. 거죠. 대통령도 몰라요. 웃겨요 이게.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뭔지는 알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써준 거 읽었으니까 뭐. 써준 것도 제대로 못 읽었다는 생각도 자꾸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가서 감세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불과 1년 전도 아니야. 이건 또 작년 7월이니까 뭐 반년 전에 그런 것도 본인이 얘기한 게 무슨 맥락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료들이 그냥 마음껏 만드는 것 같아요. 뭐죠? 최근에 네. 뭐 이렇게 시끄러운 거 있었잖아요. 뭐 저기 연예인 뭐 버닝썬 뭐 그런 거 막 네. 시끄러운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성추행 뭔가 뭐 네, 장학이 사건, 장자연 사건 뭐 예.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건 관련해서 웃기는 게 법무부하고 행자부가 경찰이고 법무부는 이제 경찰이죠. 검찰이잖아요. 그쵸. 네, 네. 검찰이잖아요. 네. 이렇게 시끄러워도 가만히 있다가 여론이 다 이제 굉장히 악화되고 이때 숟가락을 얹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야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 네. 그러니까는 바로 법무부 장관하고 행자부 장관이 공동기자회견하고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민한테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장식물로 달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뭐 아니면 했는지. 이렇게 복지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대통령이 뭐라고 탁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라고 안 했으면 누구 그 출구가 다 잡혔다면 김학의가 예. 대통령이 뭐라고 안 했으면 이 사람 도망갔겠네. 거의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출국 금지 조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지금 그 정신 나간 빠돌이들만 열심히 빨아주고 있을 뿐이지 이미 이제 그 어떻게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끝나기 전에 내가 한 자리 해먹고 한번 조금 어떻게 쓰든지 건수를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이제 네.
난리를 법석을 치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이제 요새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뭐 일기 그 장관들이 전부 거의 물러나고 지금 이기들이 예, 거의 다 올라가고 있죠. 네. 그 들어온 사람들이 다 또 이렇게 청문회는 뭐네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시비 걸리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 자기들이 정말로 장관을 하리라고 해보려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노후 대책이 된다 했을 텐데 설마 자기가 장관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 완전히 그냥 안면 딱 몰수하고 철판 깔고 네. 누구야 저기 박영선 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네. 완전히 그냥 완전 민주투사안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었다가 원래 재벌 저격수였죠 원래. 그냥 철판 딱 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 없으면 뭐죠? 사람이 아니죠. 예, 사람이 아니에요. 수치심이라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한당이나 정치권이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나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고 된다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그 저기 연예인 사건도 일어나는 거고 네.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또 같이 그걸 또 밥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이렇게 뭐 했을 거 경찰하고도 아니에요. 막 유착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뚝 크면 그걸 가만 안 놔둬요. K-팝이 뜨느라 하면 어떻게든 저기 가서 내 숟가락을 얹어야 돼. 얹어야 돼. 네.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그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어떤 정책적인 역량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소부터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뭔가 공동의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정책이나 전략을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액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네. 평소에 준비를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운동권이었어. 그동안에 찬밥 신세 됐다가 노무현 때나 문재인 정권 때 노무현 때 해먹은 사람이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달콤했나 봐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때문에 내가 못 해먹었는데 이제 나도 한번 해먹어야지. 그런 꼬라지 지금 모양이. 네. 그런 꼬라지야.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 뭐고 나발이고 국가 경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아까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도 네. 개판이고 지들이 제일로 잘 한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들이 제일로 개판이고 경제는 완전히 이제 관료들한테 그냥 그렇죠. 맡겨버린 넘어가죠. 상태죠. 다 넘어갔죠. 말려 맡기니까는 줄푸새나 줄푸늘 줄푸늘이나 창의적이지 못한 놈들 진짜. 그게 박근혜 때 나왔던 말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대통령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거 막 깠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막 이렇게 뻔뻔하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를 한다 이거예요. 아 진짜 창피한. 그러니까 그거 왜 관리를 안 하나 몰라. 관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대통령한테 읽으라고 원고를 써준다라는 게 네. 이미 그런 거 보면은 청와대도 관료들한테 다 넘어가 있어요. 청와대조차도 관료들한테 다 넘어갔다. 386이나 이제 민주당 뭐 이쪽에서 정치한다라고 뭐 껍적고 때리는 어떤 사기꾼들이나 사이비들은 지금 이제 선거 나가려고 그쪽에 지금 정신이 다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쪽 지금 청와대고 뭐고 간에 전부 지금 관료들이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관료공화국이네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누구야 지금 뭐 장관들 뭐 집값 떨어뜨리겠다고 한 장관도 일자리 위원장도 이렇게 선거 되니까 딱 내보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값 떨어뜨리겠다고 한 장관도 집값은 한참 올려놓고 그냥 나가서 선거 나간다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네. 김현미죠 김현미. 네. 고향인데 고향시. 네. 플래카드 붙었더라. 복귀를 환영한다고. 그럼 조금 있으면 교육부 장관도. 그 옆에다가 우리가 플랜카드 붙인 데다가 집값 폭등시킨 이렇게 주범 해가지고 플랜카드 하나 걸어놓읍시다. 밑에다가. 네네네. 원래 그런 플랜카드는 불법이거든.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네. 근데 민주당이 집권당이라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허가를 해줬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똑같이 갖다 밑에다 붙여놓으면. 그렇죠. 같이 걸려도. 뜯으면 이제 그 거리가 되죠. 그거 뜯으면 같이. 좋네. 아까 줄푸늘의 내용이 줄푸늘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무언 풀어주고. 세금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도 좀 있고요. 증권거래세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획재정부 총 5년간 세수 12조. 법인세는 예. 이명박 때인가 박근혜 때 이명박 때부터 이명박 때 확 줄였잖아요. 네, 네. 줄일 때는 또 난리 개판 쳤잖아요. 네, 그랬죠. 민주당이 그랬죠. 난리 개판 친 그 민주당이 왜 또 법인세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친재벌 정권인가요? 만약에 그런 빠돌이들 논리대로라면 신자유주의 정권이죠. 예. 친재벌 정권이죠. 친재벌, 친재벌, 신자유주의. 대통령이 친히 친재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정부 사람들이 재벌도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여초에 만나는 거야 이야기했다고 상관은 없죠. 만나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예전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법인세 인하한다고 했을 때 난리 개판 치고 그랬었죠. 뭐 친재벌이네 뭐 친기업이네 뭐네 하고 막 공격을 해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권 잡아서 하니까는 똑같이 이제 네. 그 세금을 이렇게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한편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줄이고 풀고 뭐 늘린다 이야기를 하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좋고 수치도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좋다고 문재인 하면 정권 들어와서 서민 체감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물가 기사도 밥 사 먹는 거라든지 또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네. 엄청 올랐어요. 네, 그 우리 양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맞아요. 네. 그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임금 안 올려도 좋으니까 물가만 올리지 마라. 주택 공급 안 해줘도 좋으니까 집값만 올리지 마라.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나 개판 쳤잖아요. 저기 성남 집값 폭등시켜놓고 2017년부터 그냥 폭등해버렸잖아요. 박원순 그 서울 이렇게 강남이든 뭐다 서울 집값도 2017년부터 폭등해버렸잖아요. 뭐 준다라 안 줘도 좋으니까 물가만 올리지 마라. 집값만 올리지 마라. 그래도 잘했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요새는 마트 가서 뭐 사면 물건 살 게 없다라고 그래 자꾸. 10만 원은 기본인 것 같아. 10만 원은. 10만 원도 택도 없죠. 이렇게 가서 사면은 보통 막 4인 가구가 가면은 뭐 순식간에 10만 원이죠. 뭐. 무슨 순식간에 마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 4인 가구가 마트 가면은 최하 30만 원이에요. 제가 자주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거 아니야? 저 1인 가구니까. 아니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그쵸, 뭐 한 번 코스트코나 가서 이마트 이런 데 한 가면 달에 사실. 뭐 2번 3번 가잖아요. 네. 그때 갈 때마다 물건 사려고 보면은 산 것 없는데 돈이 그렇게 맞아. 탁 나와버려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막 사치스럽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음식료품이죠. 네, 보통. 대부분 음식료품인데 네. 그래요. 고깃값도 얼마나 비싸요. 맞아요. 고깃값 너무 엄청 비싸졌어요. 삼겹살 식당 같은데 봐봐. 터무니없이 올랐어요. 쇠고기값이요, 쇠고기값. 그쵸. 똑같아졌어요. 치킨값은 또 얼마나 올랐어요. 옛날에 진짜 쌌잖아요. 여기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네. 우리 그 2017년, 2016년 해도 보통 밖에 나가서 점심 한 끼 먹으면 한 해에 5, 6천 원이었거든요. 지금 7, 8천 원, 만 원이잖아요. 보통. 좀 깔끔한 데는 진짜 거의 10,000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만 이름은. 원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좀 신경이 들이죠. 이렇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주둥이만 나불나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주둥이만 나불나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정신 나간 빠돌이들이 이제 미쳐 날뛰는 뭐 그런 거죠. 네. 뭐 대깨문이라고 하잖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해서 대깨문이라고. 대가리가 팍팍 깨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이거? 비속어를 한번 했더니. 근데 예전에는 소장님이 이렇게 자한당이나 민주당이 똑같다 이야기를 하면 네. 사람들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했을 텐데 요새는 많이 설득당하고 많이 설득. 거의 이제. 너무 민주당이 그냥 여실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공감하는 그게 확 커졌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 이 팟캐스트 구독이 안 늘어나? 근데 진짜 유튜브 보면 그 우파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조회수나 뭐 이런 거 보면. 내 때는 드루킹이라니까. 드루킹. 네, 드루킹이야. 드루킹이요? 말도 안 돼. 네. 그 인기 있는 그 먹방이나 이런 것들 조회수 봐봐요. 딱 올리면은 진짜 몇만 건밖에 안 돼요. 인기 있는데도. 네. 뭐 유튜버들 이런 거 하는 거 봐도. 네. 그래서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야 한 1, 20만 건, 2, 30만 건 될까? 예전에 인기 있는 영국 남자 같은 경우도 나영남도 보시는군요. 네. 그거 지금 엄청난 가입
아마 요새는 안 보는데 네. 지금 한 300만 거의 300만 가까이 갔을 넘었을 거예요 구독자 수가. 네. 근데도 그 정도인데도 이제는 올리면 쉽게 100만을 못 넘어가요. 그렇죠. 100만 넘기 쉽지 않아요. 네, 못 넘어가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예전에는 팍팍팍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보면 아니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정치에 이렇게 관심 가져가지고 그런 쓰레기 같은 그 유튜브나 팟캐스트냐는 방송에 했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그 유튜브 계정을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만들었다니.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근데 주민등록번호에 이미 천지문에 다 널려 있는데 중국에 소싱해서 보통 올리면 순식간에 막 저기 뭐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 뭐 그런 팟캐스트 올리는 그것도 올리면 1시간 안에 뭐 몇 만이야 그냥. 네. 뭐 톡톡 하면 막 10만, 20만을 넘어가. 좀 웃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내가 볼 때는 드루킹이야, 이거. 드루킹이야. 옛날에, 예전에 아고라 그 다음에 아고라 광장이 있었을 때 예. 엄청나게 뜬 게 100만을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조회수가요. 네. 조회수가. 그때는 뭐 페이스북에 뭐가 없고 오로지 아고라 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또 정치에 관심이 또 높았고. 네. 그때 뭐 그 무슨 저기 뭐 광화문 산성인가 이명박 뭐 명박산성. 명박산성인가 네. 해가지고 그때 촛불 광우병 촛불 집회 그쵸, 해가지고 그쵸. 한참 또 이렇게 관심 이렇게 뜨겁게 달았을 때에도 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뭐 무척 뭐라고 그 쓰레기 같은 정치 유튜브나 이런 것에 네. 몇십만씩 이렇게 달라붙는다라는 게 내가 볼 때는 100% 그 드루킹이야. 근데 이제 K-팝이나 뭐 그런 거는 이제 K-팝도 요새는 안 올라가요. 그래요. 네. 예전 안 같지 올라가요. 않죠. 그 동남아 쪽에서 20대, 10대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들어가지고. 이미 경제관에서는 네. 빠돌이들 또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언급 안 해요. 웬만하면 말 안 해요, 진짜. 네.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오로지 무슨 뭐 저거 적폐? 그거만 계속 떠들고. 일본 그거 계속 토착애국 뭐 그런 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시계 바늘을 100년 전, 100년 전으로만 돌리나 200년 전으로 돌리지? 조선으로 들어가는 말. 조선 그 후기쯤으로 돌려놓지 뭘. 지금 거의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서 386 운동권 세대들 보고 지금 위정척사파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조선 4대부들을 이렇게 훈장질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된 거나 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겠죠. 네. 예,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그냥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그 선동 수단으로서 그다음에 그냥 맹목적인 빠돌이 짓으로서 사실 실제로 이렇게 그 빠돌이 짓을 하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이게 그 드루킹이 조작술일 거예요. 드루킹 같은 아직 안 잡힌 네. 드루킹. 예.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드루킹이 잡힌 것은 민주당 걔네들이 봐도 급이 아니라고 그렇죠. 봤기 때문에 애매했기 때문에. 걔한테 자리를 준 정도의 급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힌 거고 네. 드루킹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메이저들은 당연히 이제 간편하고 다 생각했기 받고. 때문에 자리를 준 거고 네.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도 야 드루킹 같은 애한테 자리를 줘야 돼 이거 그러다가 이제 똥 밟은 거예요. 그치, 말하자면. 네. 사이코였던 거야. 앙심 품고. 네. 적당하게 그냥 뭐 술값이나 주든지 뭐 뒷돈이나 조금 챙겨주든지 하는 걸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오판을 한 거겠죠.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6회 2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뭐 박근혜 정부 정책을 그대로 다시 따라가고 있고 네. 선생님께서도 예타 면제 이때부터 완전히 그냥 망가졌다. 노골적으로 돌아갔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빠돌이들도 이야기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피해를 받는 건 국민들이죠. 그냥 일반 국민들인데 이런 문제를 단순히 그냥 욕하고 그냥 비웃고 하는 선에서 끝낼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네. 이순신 프로젝트 또 정책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6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